리크루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문충태 리크루팅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크루팅 배양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리크루팅 대상자를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리크루팅 대상자와 친분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잖아요. 리크루팅 대상자와 친분관계를 어떻게 쌓아가야 될 거냐?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리크루팅 대상자와 친분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성실해야 됩니다. 손성실, 입성실, 발성실인데요. 이것을 두고 삼성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손성실입니다. 손으로 부지런히 리크루팅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손으로 리크루팅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누구나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은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으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문자 메시지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주 정기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방금 통장으로 행복을 송금했습니다. 울적할 때 인출해 쓰세요. 비번은 당신의 웃음. 누구누구님께 400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용량 부족으로 4글자만 전달됐습니다. 감기 조심. 우리는 늘 이겨냈고 이번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아웃. 다음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열심히 댓글을 다는 방법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리크루팅 대상자와 친구 맺기를 하는 겁니다. 리크루팅 대상자가 올린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리크루팅 대상자가 어떤 글을 올리면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힘내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를 열심히 달아주는 겁니다. 리크루팅 대상자에게 나를 알리고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입성실입니다. 입으로 리크루팅 대상자를 부지런히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입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전화입니다. 정기적으로 리크루팅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전화를 활용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리크루팅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평상시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목적이 있어야 그때서야 전화하고 그때서야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나 리크루팅 대상자에게 전화를 할 때는 목적을 앞세우지 말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는 노래 가사처럼 생각나서 전화했어, 보고 싶어 전화했어 라고 안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발성실입니다. 발로 리크루팅 대상자를 부지런히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한 식당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처음 오신 손님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 오신 손님 구면이라 반갑네, 세 번 오신 손님 이웃 같다 반갑고, 네 번 오신 손님 가족 같다 반갑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나는 횟수에 따라서 친분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리크루팅 대상자를 한 번 찾아가서 만나고 두 번 찾아가서 만나고 만나는 횟수에 따라 그 사람과의 친분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손성실, 입성실, 발성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발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손성실, 입성실, 발성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발로 찾아가는 발성실이죠. 손으로 찾아가는 손성실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발로 찾아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리크루팅 대상자를 찾아가는 손성실을 해야 합니다. 왜냐? 리크루팅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크루팅 대상자의 마음이 열려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발로 찾아가면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집니다. 손으로 부지런히 찾아가는 방법인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SNS 댓글 다는 방법 등으로 리크루팅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발로 찾아가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용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 시골집 마당 한가운데 펌프라는 것이 있었어요. 펌프의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 하고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펌프질을 멈추고 한 10분 정도 놔두면 펌프에 고여있던 물이 삑 하고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다시 펌프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밑으로 빠져나갔던 물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밑으로 삑 하고 빠져나갔던 물을 끌고 오게 하는 것이 마중물이죠. 이 마중물과 같이 리크루팅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마중물 메시지예요. 정기적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안부 메시지 보내기,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마중물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리크루팅 대상자와 친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손성실, 입성실, 발성실과 같은 세 가지의 성실해라. 발로 찾아가는 발성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손성실이다. 왜냐? 마중물 효과 때문이다. 문충태의 리크루팅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